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가뭄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과 어업, 할 것 없이 각종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 달여 남은 추석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평론가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좀 비라도 시원하게 내리나 했더니 태풍이 또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올해만큼 우리가 태풍 좀 와라 이렇게 예. 기대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46년 만에 강우량도 가장 적고요. 지금 연쇄적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는 게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강력합니다. 해서 태풍을 말하자면 다 반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반도에서 밀려나면서 다 중국 쪽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비를 통해서 폭염을 좀 식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폭염 피해와 함께 가뭄 피해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고사하는 나무들도 많다고 하고 특히 과수농가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과수농가에서는 특히 이 햇볕 대임이라는 증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그 과일들이 햇볕에 데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요, 단감 농사에 아주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경남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단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3년에서 5년 사이의 과수들, 그러니까 어린 나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햇볕 대임 증상은 그 고온의 장기간 그리고 가뭄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 여기가 된 듯이 이 불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는데 우리가 추석 때 이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우리가 낙과 이런 것들을 사서 농가를 돕듯이 햇볕 대임에 피해를 본 그런 과수 농가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올해 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축구장 3,000개 규모의 과수원과 밭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추산이 나와 있어요. 아직도 그 가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염이 이어지는 다음 주 중순까지는 적어도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축산물의 피해도 굉장합니다. 그 축산 농가에서도 적어도 54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이런 추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가뭄이 길어지면 특히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관장 시설,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들은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비상에 걸린 게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관련 피해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적조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수온이 2, 3도만 올라가도 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무방비로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과 어류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굉장한 그런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그 생선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도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폭염의 피해 속에서 어민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류 생산이 줄면서 생선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고등어 가격은 한 30% 이상, 갈치 가격도 30%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류성 어종들인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예정보다 일찍 우리나라 인근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대구는 그 한대 사는 물고기로 유명한데 대구도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주로 먹는 그 먹이들이 난류성 어종이라서 대구까지도 많이 잡히면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폭염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일단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수산물보다는 축산물의 수요가 많기도 한데 너무 더운 그 날들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부패나 보관 부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잘 찾지 않는 게 어민들의 속타는 현실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폭염도 자연재해에 포함을 시켜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8월 국회에서 아마 관련된 기본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 거예요. 여야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 재난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폭염 그리고 폭염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사실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농작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피해봤다 이걸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예. 재해보험에 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특별히 손해를 봤다 이걸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은 농업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냉방이 기본권으로 다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기온이 워낙 차이가 예전과 많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농어촌에서 경로당 같은 거점 시설에서는 냉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 시설이 부족한 곳들, 식수가 부족하거나 농업 용수가 부족한 이런 곳의 경우에는 긴급한 식수 지원, 급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식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이 한 달여 남았는데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이 크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수농가들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작황이 좋지 않으면 추석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물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을 보면 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수축산물이 지금 폭염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석 물가가 아마 아래쪽에서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한 대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비축량을 방출하는 것이죠. 정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비축량이 예. 있는데 사실 이것도 폭염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을 갈아치우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 배추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뛰어 있고 이런 상황들은 적어도 9월 한 달까지는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